이번에는 국회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틀 아니야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민주당이요. 이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면서 11시 50분쯤인가요? 자정 전에 청문회 하루 더 해야 된다. 연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구조를 그리고 극우적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어느 조합원이 나와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민노총 조합원들이 80%, 90%를 차지하느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더 답변 마이크가 안 꺼져요? 앞서 보신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입법 청문회든 혹은 탄핵 청문회든 청원 청문회든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든 참 굳이 논평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뇌구조 얘기 공방까지 있는데 근데 본론은 이런 것 같아요. 구재영 차장님. 네. 장관급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이. 그런데 원래 통상 보통 이틀인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면서 하루 더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2대 국회는 뉴노멀을 선도하는 첫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이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하루, 총리 후보자 이렇게 이 장관들을 통솔해야 되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이틀 정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초 이 야당의 어떤 그 주장에 따라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둘째 날 마지막 12시가 다 돼가다 보니까 아직도 검증할 것이 남았다.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이런 이유로 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하루 더 3일째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 그 조직을 감당할 만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야당 의원 또는 여당 의원들이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이 지연 말단적인 이 말꼬리 잡기로 이 시간을 허비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셨기 때문에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3일 청문회 사상 초유의 그리고 아예 여당의 과방위원들은 이거 무슨 체력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3일 진행하면서 이게 무슨 체력장이냐. 이게 지금 사흘로 연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체력 검증이냐? 안 된다. 자료 제출 미비하다면서 어제 11시 50분 자정 직전에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한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후보의 공방, 청문회 이틀째 오늘까지도 주요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바로 이진숙 후보자가 MBC 관부 시절에 썼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예, 사실입니다. 많이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 분들께 드렸다고 했죠? 제가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은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구입하려면 제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오전 중에만 연락 주시면은 50만 원 정도면 네.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네.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은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혼자 되긴 두 명은 가야겠죠?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희화화.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뭐 오늘까지도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을 이준수 후보자 청문회 박성민 비서관님 여기 보면 실제로 주로 야당 과방위원들의 공격 지점은 아니 법인카드를 뭐 휴일 주말 혹은 뭐 집 근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냐 뭐 아까 뭐 단팥빵 얘기 280개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후보자 측에서 사적 유용은 없었다. 단 한 푼도 뭐 사적으로 쓴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미 뭐 여러 차례 제기를 했지만 뭐 호텔 같은 경우에 216건 그러니까 총 5,9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이 외에도 좀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토일에도 사실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장소나 시간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부분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전 MBC 재직 시절에도 이게 본인의 서울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가 수차례 사용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법한 사용이었느냐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적 유용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 자택 반경 500m 이내에서 사용한 내역이 총 41회 정도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 제출도 불성실하고 해명도 충분치 않고 어떤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이런 좀 부족하고 불충분한 해명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의혹은 계속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초유의 3일 청문회 사흘간 이어지는 청문회도 이게 국회 사상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이것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냐 논란이 많은데 오늘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이상인 부위원장 어제까지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니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결국 자진 사퇴했고 용산 대통령실이 즉시 제거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제거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질리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김현 간사인가요? 그분이 직접 발의하셔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 위한 이 법률안을 제출하시기도 하지 않았어요?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명확하게 아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게 너무 명백한 입법부의 행동을 이렇게 반복해도 되는 것인가요? 방통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대행을 야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하니까 자진 사퇴했고 이걸 용산 대통령실이 사인을 했다. 지금 또 청문회는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하나 국회에서 들어온 새로운 내용이 있죠. 아마 예상컨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킨 듯하고요. 그 무제한 토론이 종결이 됐고 아마 야당 단독으로 여당은 퇴장했을 테고요. 맞죠? 법안 처리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퇴장했을 테고 야당 단독으로 이 방송사법, 방통위법이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극한의 대립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좀 가장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도돌이표입니다. 어차피 이거 통과 안 될 걸 알고 아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특히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다 아마 여당 의원들이 이견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의 요구를 뭐 저는 100% 할 거라 보고요. 오더라도 또 부결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야당은 이렇게 할까라는 것들을 저는 참 의문이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통위나 이번에 방송법 같은 경우를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의결 정도수를 4명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 방송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0명까지라고 늘리는 안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을까요? 그렇게 정말 본인들이 통과시키는 법안이었으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이걸 통과시키죠? 결국 뭐냐면 그때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괜찮고 이제는 또 자기들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의해서 일단 다수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법 정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정권 잡을 때는 다수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지금 심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저거를 논의해서 해야 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만 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브레이크 그렇게 쉽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또 넘어가면 또 거부권 오고 또 재의결 요구하고 이런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무한 반복 특히 이 방송법은 또 본회의에 방통위법 이후에 상정됐는데 또 여당은 바로 또 두 번째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로 씁쓸한데 이런 극한의 대립이 청문회, 입법 청원 청문회 혹은 이준석 방통위원 정부자 청문회뿐만 아니라 저런 입법 과정,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점이 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정말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